안녕하십니까. 전기기능사 이론 시험, 혼자 공부하시느라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고 계신 자료,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요. 그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거, 전지, 병렬 연결했을 때 내부 저항 개선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회로 이론, 이게 기본이면서도 아주 중요하죠. 특히 전지의 내부 저항 개념하고 병렬 연결 계산. 이거 정말 단골 출제 유형 중 하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문제풀이 전에요. 그 내부 저항이라는 개념, 이거부터 잠깐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전지하면 그냥 전압 만들어내는 장치,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내부 저항이라는 건 대체 뭔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상적인 전지라면 내부 저항이 0이겠죠. 근데 실제 모든 전지가 완벽하진 않잖아요. 전지 안에 있는 화학 물질이나 전극 재료 같은 것들이 전류가 흐르는 걸 아주 미세하게나마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게 내부 저항입니다. 네, 아주 작은 값이지만 회로 전체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요. 특히 전지를 여러 개 연결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죠. 기능사 시험에서도 이 개념 알고 있나 이걸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전지 자체도 뭐랄까 완벽한 도체는 아니라서 약간의 저항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제 좀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블로그에 소개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내부 저항이 0.15민 전지 10개를 병렬 연결하면 전체 내부 저항은 보기는 1, 0.01옴, 2, 0.05옴, 3, 0.1옴, 4, 1옴 이렇게 네 가지가 주어졌네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어떤 답이 맞을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같이 풀어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항의 병렬 연결했을 때 총 저항 구하는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블로그에서도 설명이 잘 되어 있던데 여러 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전체 내부 저항이 되겠죠? 그거의 역수가 각 개별 저항의 역수를 전부 다 더한 값이랑 같아요. 이걸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전체 내부 저항을 RT라고 하고요. 각 전지 내부 저항을 R1, R2, 이렇게 R10까지 있다고 하면요. 병렬 연결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1 나누기 RT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이렇게 해서 R10까지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모든 전지의 내부 저항이 0.1옴으로 똑같잖아요. 그리고 총 10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따라서 식은 1 나누기 RT는 0.1분의 1 플러스 0.1분의 1 플러스 이렇게 0.1을 10번 더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10.1을 10번이나 더한다고요?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같은 값을 여러 번 더하는 거는 곱셈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잖아요. 10.1을 10번 더한다. 이거는 10 곱하기 10.1과 같죠? 그럼 식이 1RT는 10 곱하기 10.1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10.1은 얼마죠? 1 나누기 0.1이니까 10이죠. 따라서 1RT는 10 곱하기 10, 즉 100이 됩니다. 1RT가 100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RT는 그거의 역수, 1000분의 1이 되겠네요. 소수로 바꾸면 0.01이고요. 단위는 저항이니까 옴 붙여서 0.01옴. 그럼 정답은 보기 1번이 맞네요. 네, 정확합니다. 계산 과정 자체는 공식을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적인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포인트일까요? 사실 저는 계산 결과가 좀 의외였어요. 0.1옴짜리 저항을 가진 전지를 10개나 병렬로 연결했는데 전체 저항이 오히려 개별 저항보다 훨씬 작은 0.01옴이 됐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항을 여러 개 더했으니까 전체 저항도 커져야 할 것 같은데 왜 반대로 작아지는 거죠? 바로 그 점이 병렬 연결의 핵심 특징입니다. 네, 직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항이 작아지는 게 맞아요. 블로그에서도 이 현상을 전류 분배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전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좀 쉬워요. 하나의 전지만 있을 때는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이 하나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지 10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이 10개로 늘어나는 거랑 같아요. 마치 좁은 길 하나만 있던 곳에 10차선 고속도로가 새로 생긴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체 전류는 이 10개의 길로 나뉘어서 흐르게 됩니다. 그럼 각 길, 즉 각 전지를 통과하는 전류량은 전체 전류보다 작아지겠죠? 길이 여러 개 생기니까 뭐랄까 차들이 각 길로 나뉘어 가면서 전체적인 교통 흐름은 더 원활해지는 거군요. 저항, 그러니까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줄어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비유예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경로가 많아지니까 회로 전체적으로 보면 전류가 더 쉽게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곧 전체 저항이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을 하면 할수록 전체 저항은 점점 더 작아져요. 그렇군요. 전류 분배 효과? 이걸 생각하니까 왜 저항이 작아지는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 계산 혹시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랄까 시험 볼 때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이 문제처럼 동일한 값의 저항 여러 개를 병렬로 연결할 경우에는요, 계산이 훨씬 간단해져요. 전체 저항 RT는요, 그냥 개별 저항값의 R 나누기 연결된 저항의 개수 N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즉, RT equal RN 이라는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핵심 공식 중 하나예요. 와, RT 이퀄 R 나누기 N이요? 정말 간단한데요. 그럼 이 문제 바로 적용해보면 개별 내부 저항 R이 0.1옴이고 연결된 전지 개수 N이 10개니까 RT 이퀄 0.1 나누기 10. 그러면 0.01옴. 와, 아까 그 복잡했던 역수 계산이랑 결과가 똑같네요. 이게 훨씬 빠르고 직관적인데요. 그렇죠.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보자마자 그냥 몇 초 만에 풀 수 있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은 있어요. 이 공식은 모든 병렬 저항의 값이 동일할 때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항값이 하나라도 다르면 그때는 원래 역수 합 공식을 사용해야 해요. 그 점은 유의해야겠네요. 동일 저항일 때만 RN 공식을 쓴다. 그래도 시험에는 동일 저항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정말 유용한 팁이네요. 그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전체 내부 저항을 낮추는 게 실제로는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그냥 전지 하나 쓰는 거랑 뭐가 다른 거죠? 네,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내부 저항이 낮다는 건요, 그만큼 전지 내부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적다는 뜻이고요. 더 큰 전류를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큰 힘, 그러니까 큰 전류가 필요한 전동 공구나 자동차 시동 모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부 저항이 낮은 전원 구성이 유리해요. 전지 여러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내부 저항이 낮아지니까 각 전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더 큰 총 전류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전지의 용량, 그러니까 사용 시간도 병렬로 연결한 개수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큰 파워를 내거나 아니면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병렬 연결을 하는 거군요. 단순히 저항 계산 문제를 푸는 걸 넘어서 왜 이런 연결 방식을 사용하는지 실제적인 이유를 알게 되니까 더 흥미롭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또 생겼어요. 병렬 연결이 이렇게 좋아 보이면 그럼 항상 병렬로 연결하는 게 좋은 건가요? 혹시 단점은 없나요? 모든 연결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죠.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 내부 저항 낮추고 전류 용량 늘릴 수 있지만요. 전체 전압은 개별 전지 하나의 전압과 똑같이 유지돼요. 만약에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하다면 병렬 연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직렬 연결을 사용합니다. 전지를 직렬로 쭉 연결하면 각 전지의 전압이 더해져서 전체 전압이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직렬 연결 시에는 각 전지 내부 저항도 같이 더해져요. 그래서 전체 내부 저항은 오히려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0.2롬짜리 전지 10개를 직렬로 연결한다. 그럼 전체 내부 저항은 0.1 곱하기 10 해서 1옴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전압을 높이려면 직렬,
전류 용량을 늘리고 내부 저항을 낮추려면 병렬, 목적에 따라서 연결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거네요. 그리고 직렬일 때는 내부 저항이 그냥 더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니 개념이 확실히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랄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바로 전지의 노화입니다. 전지를 오래 쓰면 그 내부에서 화학적인 변화 같은 게 일어나서 내부 저항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부 저항이 커지면 전지 효율이 떨어지고 같은 부하에서도 전압 강화가 더 심해져서 성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배터리 성능 평가할 때 내부 저항 측정이 꽤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전지도 나이를 먹으면 내부 저항이 늘어나는군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럼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문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부 저항이 동일한 전지 여러 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내부 저항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죠. 첫째, 기본 원리는 전체 저항의 역수가 각 저항 역수의 합과 같다는 거. RT분의 1은 시그마 RT분의 1.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동일한 저항 R을 N개를 병렬 연결할 때는 훨씬 간단한 공식 RT는 R분의 N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거였죠. 오늘 문제에서는 R이 0.1옴, N이 10개였으니까 RT는 0.1, 10분의 1 이퀄 0.01옴. 이게 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왜 병렬 연결 시 저항이 작아지는지에 대한 이유도 배웠습니다. 바로 전류 분배 효과 때문이었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여러 개로 늘어나서 전체적인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그 고속도로 비유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요. 맞습니다. 원리를 이해해야 응용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거든요. 또 병렬 연결은 전체 내부 저항을 낮추고 전류 용량을 늘리는 장점이 있지만 전압은 개별 전지 전압과 동일하다는 점. 반대로 직렬 연결은 전압은 높아지지만 내부 저항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 이걸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전기기능사 시험의 다양한 회로 문제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숙지한다면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병렬 저항 계산 문제 나왔을 때 정말 자신감 있게 그리고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단축에도 큰 도움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학습을 좀 더 깊게 만들어줄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오늘 우리는 모든 전지의 내부 저항이 0.1옴으로 동일한 경우만 다뤘습니다. 그쵸? 만약에요, 각 전지의 내부 저항 값이 서로 다르다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0.1옴짜리 전지 5개랑 0.2옴짜리 전지 5개를 함께 병렬로 연결한다면 전체 내부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RM 공식을 쓸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실제 회로처럼 저항들이 직렬과 병렬로 복잡하게 섞여 있는 혼합 회로라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서요. 오늘 배운 병렬 저항 개념을 더욱 확실하게 다지고 또 전기 회로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넓힐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들이네요. 오늘 배운 기본 원리를 발판 삼아서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 도전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전기 전문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꾸준히 탐구하고 질문하는 여러분의 열정을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